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요즘이죠. 오늘도 남부지방은요, 오후까지 비가 예보돼 있다고 하는군요. 필요할 때 내리지 이 수학철에 내리는 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말이죠. 오늘 조간신문 저와 함께 펼쳐보시죠. 손 속에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죠. 오늘자 일면은요, 특별히 굵직한 어떤 이슈 없이 매체별로 다양한 소식들을 싣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9월 정기국회가 개막했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규제 완화 법안 산적해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 눈에 띄고요. 내일 또 평양으로 출발하는 평양 특사단 일면에 다룬 곳도 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이후 우리 사회 전면에 다시 등장한 병역 특례 논란도 일면에서 보이는군요. 자, 신문 본격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일면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통령만 뛰는 혁신이다.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 당시에 문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관한 특별법, 결국 처리가 무산됐죠. 이전엔 말이죠, 원격 의료 규제 완화도 도마 위에 올렸었는데 여당 내의 반발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자, 규제 혁신은 3탄으로 최근에는 데이터 혁신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9월 정기국회 앞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는 아닌지 아니면 이게 정말 국익을 위한 선택인지 국회의원 여러분 더 신중하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내각 2기를 위한 개각이 발표된 가운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유은혜 의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 목소리도 힘드나 보네요. 유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에 현재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뜨거운 감자란 얘기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어떤 거냐. 피감기관에 선거사무소를 차린 의혹이 제기됐고요.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 역시 현재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당 멘트를 한번 보시죠. 청문회 의원 불패 깰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청문회, 그러니까 현역 의원 출신이 장관 후보자나 공직자 후보자로 청문회에 올라갈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무적인 감각이 의원이 뛰어나기 때문에 청문회에 잘 대처하는 뜻도 있지만 기존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조금 봐주기, 좋게 말하면 조금 설렁설렁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적인 문화가 있는데 한국당이 잔뜩 벼르고 있다는 게 저 발언에서 느껴지죠? 청문회 의원 불패 깰 것이다. 결국 유은혜 후보자를 낙마시킬 것이다.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42명에게 병역 특례가 부여됐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되자 우리 사회에 병역 특례 형평성 논란에 대한 찬반 논쟁 다시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죠.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명분은 국위 선양입니다. 금메달을 따내서 국가의 위세를 널리 알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세계적인 K-팝 그룹이 된 방탄소년단 BTS는 뭐냐?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없냐라는 것이죠.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되고. 국위선양이라는 잣대가 45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45년 전에 만들어진 이 제도로 예술 분야, 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 대상을 선발하는 게 지금의 논리, 현대사의 논리와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다시 보시죠. 손흥민 선수는 되고 BTS는 안 되고 무슨 잣대냐,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병무청은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켜보시죠. 다음 기사 보시죠. 밤사이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꼭 한두 번씩은 깨거든요. 숙면을 잘 못 취하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매일경제 기사 보시죠. 우리나라 국민이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잠을 적게 자는 국가라고 하는군요. 24시간 피로사회 대한민국. 이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꼭 이런 것만 1위를 한단 말이죠. 자, 왜 잠을 못 자냐 봤더니 직장인들은 야근하랴 회식하랴, 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 뺑뺑이 돌리고 말이죠. 거기다가 잠 좀 잘라 하면 스마트폰 붙잡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12시 넘기기 일쑤죠.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하루에 8시간 정도가 아주 적절한 수면 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자나 볼까요? 6시간 24분 잡니다. 1시간 반 정도 평균 수면 시간이 적습니다. 자, 여기다가 수면 장애 환자가 35만 명에서 2017년에는 51만 명으로 껑충 뛰었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는 수면 산업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슬리포노믹스가 뜨는 시대가 됐습니다. 잠을 자는데 왜 돈을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한다는 건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요,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고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또 한번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 집 걸러 한 집이 혼자 사는 가구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위한 산업도 뜬다고 합니다. 잠 잘 자도록 도와주는 산업도 뜨고, 혼자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산업도 뜨고, 자, 이른바 일코노미 시대라고 명칭이 붙여졌는데 이들의 생활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혼자 사는 김아무개 씨 같습니다. 어떻게 사냐? 새벽에 배달온 미역국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점심에는요, 어디 밖에 다닐 필요 없이요, 그냥 모바일로 이것저것 주문하면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살 수 있고요. 요즘에는 혼자 사는 가구들은 침대도 별도로 안 산다고 합니다. 안 사고 빌린다고 하는군요. 렌탈한 침대에서 잠이 든다. 1인 가구의 생활상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1인 가구를 돕는 간편식 렌털 서비스들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일코노믹스도 주목해 보셔야 될 현대사회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경향신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요, 유가족이 희생자 영정을 가슴에 품고 분향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304명의 영정이 4년여 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세월호 많은 얘기를 참 나눴는데 이제는 아픔을 극복을 하되 또 앞으로 잊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